네, 그러면 8시가 되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코र्스 CORS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이 부제를 적어놓은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CS 지식으로 아니면 뭐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기보다 훨씬 더 저희가 앞으로 협업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ORS 이제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질라에서 글을 가져왔는데 이 글에 딱 초두에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은 누가 읽어야 하나요? 그래서 답변이 자문자답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게 바로 모든 사람이요 진짜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서버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공식 문서들에서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화를 한번 들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CORS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게 이제 리액트 표시가 있는 걸로 보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를 보냈는데 에러 떴어요. 서버 좀 봐주세요. 이게 노드랑 스프링 이런 백엔드 개발자가 뭐 요청하셨어요? 라고 이제 CORS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양쪽 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했나 내가? 그리고 보낸 사람도 내가 뭘 보내놨는데 그걸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받아줬지? 라고 이제 데이터에 한해서 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CORS는 데이터 요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브라우저 측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CORS에 대해서 실제 에러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No access control allow origin 헤더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면 이제 로컬호스트 3000 포트에서 로컬호스트 3001 캐스트 패치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 CORS 정책에 의해서 막혔다. 이 캐스트 헤더에서 뭐 이러한 설정을 안 되어 있으니까 리스폰스에 접근이 안 된다. CORS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No CORS를 설정해라 라고 이렇게 친절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CORS 정책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는 정책입니다. 위에 이제 폴리시라고 되어 있죠. 네, 정책인데요. 바로 이렇게 특징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된 도메인 외부에 있는 자원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출처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른 출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브라우저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원에 대한 접근은 HTTP 헤더를 사용해서 허용한다. 그리고 SOP가 확장된 정책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앞으로 있을 설명도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이 HTTP 헤더 우리가 헤더를 맨날 보는데 그 헤더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나 보다 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SOP가 확장된 정책이다. 그럼 여기 앞에도 이 Same Origin Policy 또 다른 정책이 확장된 정책이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SOP가 다들 궁금해지게 되죠. 그래서 SOP를 그럼 먼저 알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다른 출처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안 방식이다. 그리고 보안에 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든 건가 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same origin이라는 말이 아까 CORS에서 origin이라고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똑같이 orig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origin이 출처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계속 앞으로도 이해해 나가시면 되는데 이 오리진은 프로토콜 땡땡 그리고 호스트의 IP 또는 URL 그리고 뒤에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오리진이라고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주소, get더텀 주소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일 것이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URL이죠. 그리고 443이 여기 위에 이렇게 가운데 적혀 있는 부분처럼 HTTP는 80, HTTPS는 443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소에서도 443을 한번 치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재접속이 되니까 이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이 프로토콜과 IP 또는 URL 그리고 포트까지 세 가지 항목이 모두 같아야지만 동일 출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선물은 없고요. 그냥 뿌듯함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HTTP 땡땡 로컬호스트랑 동일 출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퀴즈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퀴즈로 설명하는 분을 봤는데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옆에 근데 제가 지금 채팅이 안 보이는 상태라서 네, 한번 쳐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3초 있다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2, 1. 네,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은 HTTPS라서 이제 로컬호스트, 여기 뒤에 부분은 맞더라도 앞에 있는 프로토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2번에서는 뒤에 80포트가 생략되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HTTP 로컬호스트 80포트가 동일 주소다라고, 동일 출처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제 3번이 좀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랑 URL은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이제 나머지 이제 4번은 이 뒤에 있는 API 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로케이션에 대한 그냥 기타 정보이기 때문에 동일 출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가자면, 안타까운 팁이긴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 오리진 출처 중에서 포트 번호를 무시하는 유일한 브라우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SOP는 그러면 왜 만들어졌을까? 이제 CORS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SOP라는 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CORS가 또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유저가 있는데 이제 인터넷 뱅킹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뱅킹을 맨날 사용하다가 갑자기 해커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땡땡 광고 결제 안내 해가지고 이제 명세서 확인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딱 왔는데, 나는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명세서 확인하기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눌러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주소는 이제 피싱이라는 링크였죠. 그래서 이 주소로 http 피싱 링크 io라는 주소로 딱 눌렀더니 이제 그 안에는 명령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결제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심어놓은 어떤 사이트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이 해당 사이트, 은행 사이트에 이제 유저의 토큰을 이용해서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출금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때 유저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리진이 다르게 헤더에 표시가 되면 그 토큰이 직접 유저가 발행된 게 아닌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오리진이다, 다른 출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어떠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보안 때문에 만들어진 브라우저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정책이 가진 의도와 다르게 이제 개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액트, 노드.js, 스프링만 해도 이제 로컬호스트의 기본 포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오리진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는 계속 SOP 폴리시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회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저희가 아까 특징을 잠깐 알아본 CORS입니다. 그래서 CORS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윗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초반에 보고 왔기 때문에 SOP를 계속 보시다가 CORS의 특징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가져왔고요. 브라우저에서 다른 출처를 접근을 통제한다. 근데 이제 뭐 허용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SOP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ORS에는 어떻게 동작하는 방식이 있는지 이제 접근 제어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접근 제어 시나리오에는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 그리고 심플 리퀘스트, 그리고 크리덴셜드 리퀘스트가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심플 리퀘스트를 먼저 설명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를 알고 나면 이제 심플 리퀘스트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부터 COR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를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게 뭐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다가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를 이제 사전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더에서 요새는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마이크 카메라 꺼놓고 이제 막 혼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누구누구님 계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런 게 그냥 사전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막 자기 할 말을 시작하면 이제 상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냥 정보가 이렇게 새어나가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오류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요청을 보내고 사전 응답이 오면 여기에 근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발표 자료는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가 보내지면 서버에서는 프리플라이트 리스폰스가 와야겠죠. 그래서 리스폰스가 오면 액츄얼 리퀘스트 실제 요청이 가고 그럼 그 아래는 액츄얼 리스폰스가 돌아오면 이제 실제 응답이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옵션스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도메인의 리소스의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을 작업을 하고 요청 가능하다면 액츄얼 리퀘스트 실제 요청을 보낸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옵션스 메소드는 어떤 자료를 보내는 메소드나 이러한 일반적인 메소드라기보다 목표 리소스랑 통신을 설명하는 어떤 메소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뜨는 부분들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프리플레스트 리퀘스트가 이렇게 가면 리스폰스가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리퀘스트 맨 윗줄에 옵션스라고 적혀 있죠. 이 옵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줄쳐져 있는 부분에 오리진, 액세스 컨트롤러 리퀘스트 메소드, 그리고 아래 헤더스, 그리고 리스폰스에 넘어갔을 때 오리진 메소드 헤더스 이런 식으로 allow로 받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리퀘스트 요소에는 먼저 오리진, 이제 출처가 어디였냐가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메소드, 실제 요청한 메소드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포스트 메소드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리고 아래줄에는 헤더스에 실제 요청의 추가 헤더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추가되는 사용자 헤더가 전송되는 것을 이제 서버에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더에 담겨있는 요소들 중에 실제 사용자가 추가로 무엇을 함께 전송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에서는 보냈으니까 이제 받았다라고 답을 해줘야 돼서 allow origin,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지 출처를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허가 메소드들을 허가하는지 postget options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헤더스에 위에 있었던 부분들 헤더를 이제 받아주고 있죠. 컨텐트 타입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 캐시 기간, 이제 맥세이지는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사전 요청을 보내면 번거로우니까 한번 보냈을 때 얼마나 그 시간을 유지시켜 줄 거냐라고 이제 캐시 기간을 설정해 주는 건데 초단이라서 이제 86,400이죠. 네, 요게 24시간입니다. 그 이제 프리플라이트가 그렇게 CORS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봤다면
심플 리퀘스트는 오히려 이 프리플라이트 요청 없이 바로 요청을 날리는 것이라서 이후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청을 날리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떠한 사전 요청이 없이 그냥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플라이트 요청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아까 이제 메소드 제한 같은 건 따로 없었죠. 그 대신에 여기 심플 리퀘스트에서는 get, post, head 방식의 메소드만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헤더에서도 이렇게 accept, accept language, content language, content type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 중에서 content type에서 헤더들은 또 이 아래 값 application www URL encoded 그리고 multiplied from data 그리고 text plain 이러한 부분들의 값만 허용한다라고 이제 뭔가 깐깐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플 리퀘스트가 더 이제 프리플라이트처럼 요청을 2번 하는 게 뭔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아서 심플 리퀘스트로 한 번에 끝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예시로 딜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딜리트를 만약에 심플 리퀘스트로 보냈을 때 CORS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상의 문제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한테 그냥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리진은 example.com으로 열어줘라고 불러와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 서버는 CORS를 모르는 서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이제 딜리트 메소드를 보냈으니까 데이터를 딜리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한테 돌려줬는데 브라우저가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줄 때 이거 CORS 에러야 라고 이제 없다라고 리스폰스를 돌려준 거예요. 이게 allow origin이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서버에서 데이터는 지워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예시는 딜리트로 가져왔지만 사실 딜리트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포스트 메소드에서 뭐 딜리트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때문인지 이제 앞으로 다들 뭐 메소드에 대해서 더 배우고 사용하시겠지만 수정은 put 또는 패치 메소드 그리고 삭제는 딜리트 메소드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생성할 때만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아마 이제 심플 메소드에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정책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로 보냈을 때는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되길래 좋다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번에는 CORS를 적용해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로 서버에 한 번 더 보내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리스폰스에서 프리플라이트 리스폰스겠죠. 이제 allow origin이 없다라고 떴을 때 똑같이 아까처럼 CORS 에러인데?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였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No actual request를 다시 보내기 때문에 그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ORS의 그 접근 제어 시나리오의 마지막 부분은 인증 정보 포함 요청입니다. credentialed request인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인증에 관련된 헤더를 포함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credentials를 include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쿠키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mit이라는 것은 절대로 쿠키를 전송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거고 same origin이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해요. 동일 출처일 때만 유저 크리덴셜을 전송해라 인데 include로 만들어줘야 다른 출처라도 유저 크리덴셜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렇게 보내면 서버 측에서도 반응이 있어야겠죠. 아까와 비슷한데 이제 access control allow credential이라고 크리덴셜에 대해서 true로 바꾸어주고
이 앞쪽에서 예제들을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갈 때 혹시 눈여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Access Control Allow Origin 그리고 별표를 할 수 있어요. 별표는 항상 우리가 전역이나 뭐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쓰는 것처럼 이제 다른 모든 출처를 허용할 때 오리진 뒤에다가 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증 관련 헤더를 포함할 때는 별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거롭더라도 이제 출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RS를 해결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No CORS 아까 이제 에러 메시지를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CORS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전부 다 No CORS 설정해놓고 그냥 우리 바쁜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해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CORS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른 출처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서 No CORS를 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데이터는 역시나 오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방법을 이제 4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정확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협업하실 때는 꼭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게 CORS구나 라고 싶으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에게 맞는 팀의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들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ORS 설정은 프론트, 백 다 가능하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백단에서 서버 설정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프록시 설정인데요. 프록시 설정을 찾아보다가 이제 조금 작은 글씨로 옆에 들어있는데 패키지 JSON에서 프록시 설정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찾아온 방법은 프록시 미들웨어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사용해야 되나를 찾아보니 여러 개 프록시를 등록하고 옵션을 줄 때는 이런 모듈이 더 편하다고 해요. 미들웨어가. 그리고 프록시를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한 파일에 프록시에 대한 설정 값을 모아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저도 찾아본 결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들은 사실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npm을 이용해서 미들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scr 폴더 내에서 셋업 프록시 js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록시 설정을 해주면 이게 답니다. 이제 결국에 타겟을 이제 만들어서 프록시에서 이제 어떤 출처를 보낼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ORS 모듈 설정인데 익스프레스에서 가능하다고 이제 찾아본 결과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모두 분들이 실제로 다루실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CORS 모듈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한번 테스트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최상의 index.js에 이제 미들웨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론적으로 또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리스폰스 헤더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요청마다 리스폰스의 헤더를 이제 계속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밑줄을 찾는데 하나 보낼 때마다 IS 헤더에 오리진 별, 오리진 별, 오리진 별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허용해주는 방식이라서 사실 너무나 번거롭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해결하기인데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목만 딱 알아두고 사용 방법은 이후에 함께 찾아보면서 계속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어노테이션 지정하고 뭐 이제 클래스 생성해라 라고 하는데도 방법이 너무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다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큰 맥락은 이제 크로스 오리진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고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생성하면 된다라는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린 걸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부딪히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이제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제가 이 발표문에 같이 첨부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도 다른 블로그에서 이렇게 찾아본 것인데 기술 면접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러한 어떤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블로그에 줄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뭐 CS 스터디도 계속 진행될 텐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블로그에 그냥 내 말로 한번 설명을 적어보는 게 정말 최고의 공부겠구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나에게 남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러한 방식들을 그냥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출처를 받은 것은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일 크게 받은 건 이제 뭐 모질라의 실제 CORS에 대한 설명 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테 10분 테코톡을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발 블로그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서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금방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은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